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.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. 자, 여러분들 2021년도에는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조금 고점 대비 하락률이 좀 많이 깊었어요. 대체로 좀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,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, 그리고서 주식을 좀 제대로 안정적으로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대형주를 사야 돼, 우량주를 사야 돼 라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작년 하반기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대형주들은 시세는 좀 못 나오는 녀석들이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좀 있는 종목들과,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있어요. 뭐 대외적인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, 그리고서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전체적으로 상단이 돌파가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들,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적인 영향들로 인해서 조금 시세가 못 나온 부분들도 많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접근하실 때,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형주 좋은 것과 제가 보는 것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,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저의 기준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가장 매력이 있다, 그리고 중장기 계좌에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들어있기에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종목들 몇 가지만 좀 추려드릴 테니까 핵심 내용들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먼저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. 일단 고점 대비해서 뭐 그래도 좀 많이 깊은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조금 바닥에서부터는 좀 들어 올려주긴 했지만, 뭐 10에서 20%는 좀 안 되는 정도의 수준, 이렇게 좀 만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. 자, 일단은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다 끝났고, 올해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총 상위 종목에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겠죠. 진짜 시세가 제대로 나온다 싶으면 하이닉스도 제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영향력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최소 3위 자리에는 들어갈 겁니다. 그래서 3위부터 지금 쭈루룩 다 한 자리씩 밀릴 가능성이 높죠. 자,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을 쭉 제가 이제 흐름들을 좀 봤어요. 이 종목들의 현재 산업이 어떠하고 흐름이 어떠하고 기업의 내용들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제가 뭐 저도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바라봅니다. 그래서 어지간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은 대부분의 스토리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흐름들을 대체로 아는데,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, 특히나 대부분 그룹주로 좀 엮여 있는데 몇 개의 종목들만 한번 추려 볼 건데, 과연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공감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먼저 여러분들 삼성그룹 계열사 보시면은 삼성전자부터 해서 뭐 많이 있는데, 삼성전자, 삼성전기, 삼성엔지니어링, 삼성카드, 삼성 SDI까지 이렇게 제가 일단 좀 뽑아봤고요. 그 다음에 LG, 그냥 지주사 LG를 말하고 LG전자, LG이노텍, LG디스플레이, LG유플러스까지,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, 뱅크페이까지 쭉, 뭐 카카오는 상장사 전부 다,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본다면 하이브,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좀 꼽았는데, 삼성 계열사 중에서는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모니터하면서,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, 삼성전자를 모니터하면서 밑에 수익률이 더 좋을 종목으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. 삼성전기는 삼성전기 자체만으로도 현재 지금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각 사업 파트들이 전반적으로 다 무난하고 좋아요.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반기 내로 충분히 한번 신고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큼 좋은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듭니다. 이만큼의 몸집을 자랑하면서 그래도 시총의 재무적인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최소 20만원 앞고점 22만 3천원 부근까지라도 최소 한 번은 갈 수 있다. 그리고 사실 그 이상도 더 가능은 한데, 단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부분까지는 충분히 한번 탄력 있게 오름세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저도 여전히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가장 일단 첫 번째 매력적인 거는 우리 건설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 가이던스가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. 그래서 새로운 또 신규 산업 쪽으로도, 친환경 테마로 쪽으로도 여전히 좋게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만원 가격, 2만원 대비해서 뭐 한 1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. 14% 정도대 이렇게 좀 올라와 있잖아요, 지금. 그래서 충분히 지금
지금 2만 원이라는 기점으로 새롭게 시세를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의 밸류에 맞는 최저 단가는 2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이 2만 원이라는 가격을 핵심적으로 기준 삼아서 여기서부터 의미 있는 시세가 충분히 더 올해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자, 그다음에 삼성카드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카드는 저도 좀 괜찮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, 삼성카드가 이제 배당락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죠.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이지만 등락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평소에도 등락이 굉장히 적고 이번에 배당을 6.6% 정도를 줬어요. 배당 많이 줬죠. 근데 삼성카드도 주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저렴하거든요. 코스피도 못 따라간 종목이에요, 아직도. 근데 일단은 비교 대상이 없어요. 삼성카드는 카드사 중에 단독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는데 본격적으로 퍼포먼스가 나타나는 시점이 바로 2021년이었어요. 5,300억 원 수준에서 6,800억 원까지 엄청나게 껑충 띄워주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보면 또 21년, 22년도에 이만큼의 실적만큼 그 이상을 또 기록하지 못할 수 있는 23년도의 가이던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소 살짝 처져가는 느낌. 근데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엄청 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는 유형이 아닌,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성장세를 보이지만 엄청 크게는 아니다라는 점.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삼성카드의 매력이 가장 높은 점이 뭐냐면 시장 평균치만큼도 못 올라갔다라는 점과 이때 당시에 2016년도에 최고점 55,300원을 찍은 이력이 있죠. 가장 바짝 최근에 요때 보시면 그럼 55,300원이라는 실적을 띌 때 2016년도의 실적이 그래도 좋았어요. 굉장히 좋았는데 그 뒤에 그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시장 평균치도 못 미치는 아주 저렴한 밸류를 띄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. 근데 목표 주가를 증권사 측에서도 48,000원, 5만원까지도 커버를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금융 섹터잖아요. 지금 금융 쪽이 또 여러 가지 영업 환경이 좀 좋지 못해요. 그래서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이 정책적인 부분, 금융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 되어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좀 더 높은 상황. 그래서 배당을 챙기신 분들은 그대로 또 들고 가면서 대응을 해도 된다. 그래서 여전히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여전히 뭐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다 보면은 전체적인 판이 싹 다 바뀔 것이다. 밸류의 평가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 찍고 뭐 돌려주는 액션을 좀 취하고 있는데 안 돌리더라도 60에서 66만 원 요런 사이는 너무나 저렴한 단가니까 이건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죠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 LG, 그 다음에 LG전자, LG이노텍, LG디스플레이, LG유플러스까지 LG 계열사들은요 전부 다 밸류가 싸요. 진짜 밸류가 싼데 우리가 그럼 수익 측면에서는 밸류가 싸다고 무조건 주가가 다 가는 건 아니에요. PER이 이때 당시에 LG이노텍은 18만원, 20만원 당시에 멀티플이 4배 수준이었어요. PER이 4배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1년 내내 못 갔어요. 그러다가 메타버스며 애플 VR 기기 쪽이며 카메라 쪽 해서 여러 가지를 엮이면서 시세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바닥 대비 거의 더블 이상이 와 있는데 지주사 LG를 포함해가지고 LG 계열사들은 너무나 지금 다 밸류가 굉장히 저렴해요.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부 다 좋은데 이제 각 사업 파트별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LG이노텍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쭉쭉 끌고 가야 되지만 들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단가에서는 조금 애매하죠. 왜냐면 조금 더 쉬어가는 국면이 나타날 수는 있으니까. 그래서 이미 최근에 모멘텀 삼았던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.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 지분을 각각 보유를 하고 있죠. 그러면서 LG전자는 애플카향 모멘텀도 있고 가전 여전히 호조를 믿고 있고, 그래서 LG전자가 지금은 또 접근하기에는 대형주 중에서는 아주 매력있는 가격대에 놓여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경기 방어주 성향으로 가시겠다, 굉장히 보수적 관점으로 가되 실적도 좋은 배당도 주는 종목, 배당은 물론 일단 단기간에 지나갔지만 그러면 또 LGU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, 카카오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탑픽을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 뱅크를 보고 있는데 금리 인상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금융 섹터가 들쑥날쑥 할 때는 카카오 뱅크 쪽으로 가시고요. 게임 섹터나 메타버스 이슈가 계속 될 때는 카카오 게임즈를 보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이 두 산업이, 두 업종이 어떤 게 먼저 우리한테 가깝게 다가오느냐는 그건 저는 알 수 없는 거예요.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해졌잖아요. 그럼 거기에 맞게끔 그냥 뭐 보시면서 그죠? 흐름을, 시장 상황을 체크하면서 하면 되는 거고. 자,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본다면 하이브와 포스코 케미칼인데,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이차전지 소유 쪽으로 공격적인 증설을 계속하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. 굉장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
올해 들어서 작년에 시세가 계속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못한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몇 가지 좀 시끄러운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여전히 성장성이나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런 프리미엄이나 이런 부분이 합당한 정도의 멀티플과 밸류를 받고 있어요. 여전히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단기 바닥권인 이 자리에서는 너무나 매력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BTS 군대 가면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. 근데 BTS가 군대를 뭐 가든 안 가든 물론 갔을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근데 이제 하이브가 일단은 지금 현재 하이브를 글로벌 엔터사들 중에 이 밸류를 이만큼 주기 어려울 만큼의 멀티플을 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조금 글로벌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과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비싸다라고 함부로 평가를 할 수 없는 값어치가 일단 첫 번째로 위버스라는 앱에 이 차지하고 있는 값어치.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지금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이 하이브라는 전체 기업의 BTS 매출 비중이 한 80%인가요? 80% 전후 될 겁니다. 나머지는 나머지 아티스트들이잖아요. 근데 이 기타 아티스트들, 그 다음에 BTS 이게 전체 총 매출이에요. 총 매출.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기타 아티스트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BTS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BTS가 돈을 못 버느냐? 아니요. 전체 매출은 커져가고 있으나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기타 타 아티스트들이 조금 더 매출이 좀 더 뽑아 나오고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향력이 좀 더 커져가는 거죠. 그래서 엔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 엔터테인먼트 연예인이 쉽게 말해 연예인이 아티스트도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사실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변수라는 건 항상 있습니다. 사실 엔터사는 엔터사만큼의 그런 변수가 있어서 뭐 프리미엄을 너무 과하게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. 엔터사는 한번 진짜 뭔가 안 좋은 게 하나 딱 터져버려서 그렇게 되면은 활동 딱 그냥 잠정 중단 뭐 이래버리고 진짜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가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건 타격이 굉장히 크죠. 근데 물론 뭐 BTS가 그럴 일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엔터사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버스라는 값어치를 알고 계신 분들은 하이브가 여전히 엔터사 중에서는 아주 밸류적인 매력이 크다라는 점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. 자,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중에서 그래도 나는 한 3개 정도를 탑픽으로 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실까요? 자,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일단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. 당연히 삼성 SDI, 그 다음에 삼성 전기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요거는 둘 중에 하나 삼성 계열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좀 골라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LG 전자 이렇게 해서 요 두 종목이 LG 중에서는 원탑.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면은 LG 전자 좀 싸게 사고 싶다. 그러면 좀 낮아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아직 밑에서 오름폭이 좀 더 있을 수 있게 낮은 종목을 사고 싶다면은 LG 전자, 삼성 SDI 이렇게 두 종목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은 조금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? 올라가고 있는 거에 조금 더 뛰어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디스플레이 삼성 전기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밑바닥에 있는 놈들로 해보겠다 SDI, LG전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시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뱅크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밑바닥을 기고 있는 놈, 그 다음에 조금 오름세가 있는 놈. 근데 이제 금융 관련된 금리나 이런 금융 관련된 이슈가 나오느냐 하면은 카카오뱅크 그거 아니면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서브로 하이브, 포스코 케미칼 정도인데 포스코 케미칼하고 SDI를 뭐 같이 보유할 필요는 특별하게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간에 딱 이렇게 뽑아 드리는데 저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단타 수장에 산다. 지금 탑픽 딱 3를 저는 요렇게 할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요렇게 굳이 3개만 꼽는다면 근데 여전히 다 좋아요. 좋지만 제 성격상 저의 투자 스타일로 한다면 저는 대형주를 고른다면 그냥 요렇게 딱 볼 것 같습니다. 요렇게 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일단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. 당연히 삼성 SDI, 그 다음에 삼성 전기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요거는 둘 중에 하나 삼성 계열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좀 골라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LG 전자 이렇게 해서 요 두 종목이 LG 중에서는 원탑.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면은 LG 전자 좀 싸게 사고 싶다. 그러면 좀 낮아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아직 밑에서 오름폭이 좀 더 있을 수 있게 낮은 종목을 사고 싶다면은 LG 전자,
삼성 SDI 이렇게 두 종목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, 얘네들은 조금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, 그죠? 올라가고 있는 거에 조금 더 뛰어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디스플레이 삼성전기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밑바닥에 있는 놈들로 해보겠다, SDI LG전자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시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뱅크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밑바닥을 기고 있는 놈, 그 다음에 조금 오름세가 있는 놈. 근데 이제 금융 관련된, 금리나 이런 금융 관련된 이슈가 나오느냐 하면은 카카오뱅크, 그거 아니면 카카오게임즈. 그리고 서브로 하이브, 포스코케미칼 정도인데, 포스코케미칼하고 SDI를 뭐 같이 보유할 필요는 특별하게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간에 딱 이렇게 뽑아 드리는데, 저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단타 수장에 산다, 그럼 탑픽 딱 3를 저는 요렇게 할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요렇게 굳이 3개만 꼽는다면, 근데 여전히 다 좋아요. 좋지만 제 성격상 저의 투자 스타일로 한다면, 저는 대형주를 고른다면 그냥 요렇게 딱 볼 것 같습니다. 요렇게 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